그 전까지는 용병. 용병 중에 이제 지상군 용병 중에 뛰어난 애들이 스위스예요. 스위스 애들. 그 다음 이제 독일 쪽 애들. 독일이라는 넓은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CMA. 뱃놈들. 그래서 네덜란드나 영국, 그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동인도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가서 이제 여차원 노략질하고 상대가 세면은 계약하고 뭐 무역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역과 해적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상비군이 필요하다 싶어서 프랑스가 이제 돈이 중앙 절대 왕정이 생기면 상비군을 했는데 상비군을 유지하려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그 수상들이 흔히 뭐 마제랑이라든가 리슐리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름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이제 삼총사란 책에 보면 리슐리에는 아주 나쁘고 흉악한 놈으로 나와요. 근데 리슐리에가 이제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삼총사를 금소로 지정했었습니다. 가톨릭을 욕보인다고. 아주 나쁜 흉악한 놈 나오는데 유능한 사람 좀 악랄하죠. 그죠?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그런데 역사상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시대는 지금입니다. 오늘날이 세금을 가장 많이 뜯어가는 시대예요. 근데 명분은 뭐냐면 걷어서 나름대로 없는 쪽에 돌려준다는 그 명분이 있는데 이게 세금의 문제는 이거예요. 세금이 그죠?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만져서 그죠? 이렇게 다시 세출이 나가는데 요 사이에 야로가 발생한다는 거지. 요게 이제 지자체의 문제고 뭐 삥땅 그죠? 등등 뭐 자원외교 무슨 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죠. 이걸 민간 기업이 저는요 언젠가는 저는 정부도 웬만한 부서는 아웃소싱해서 민간 기업들이 난 맡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 봐요.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이랄 바에는 그죠? 민자가 아니고 민간 기업이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거야. 그리고 정부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또 계약을 갱신해. 공무원들은 외주 기업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날도 난 온다 봐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좀 할 필요가 있어. 쟤네들은 수수료 받고. 하여튼 오늘날 세금이 제일 많은 시대죠. 그죠? 이 시대 이후에 보면, 그죠?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발생하는 일은 뭐냐면, 자, 프랑스가 한번 유럽을 거의 점령을 했어요. 하나의 프랑스 제국이에요.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 제국. 프랑스가 제국으로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이때가. 나폴레옹 때가. 그전에는 유럽에는 황제라는 사람은 오로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밖에 없어요.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나름 쇼킹한 사건입니다. 황제란 말은 유럽 전체의 황제란 뜻이에요. 그게 프랑스 제국이라 하지만은.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났죠. 그죠? 영국한테 쳐서. 1828과 88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독일 제국의 등장입니다. 그 유명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 그죠? 기존의 전통 강호를 한 방에 무찌르고 프랑스하고 싸워서 이기면서 독일을 통일시키면서 그죠? 독일 제국이 등장해요. 1800 그죠? 그게 70년이죠.
독일 제국. 그 전에 독일은 무수히 분할되어 있던 작은 뭐 영방이라고 하는데 독일이 하나로 합친 거죠. 오스트리아 빼고. 오스트리아 빼고 나머지 독일이 합치다 보니까 힘이 부족하다 해서 그죠. 1888에 48 사이에 제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연합을 먹고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는요, 헝가리나 이쪽에 그 동부 유럽 쪽에 그 또 좀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구닥다리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한 겁니까? 헝가리 거 버리고 체코 다 버리고 독일 진정한 독일 민족의 제국이 돼야 된다 한 게 바로 히틀러의 제3제국이에요. 오스트리아 합병. 그것도 좋은 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야. 그러니 또 말이 되지. 나는 오스트리아지만 진정한 독일 제국을 만들려면 합병해야 된다. 히틀러의 흥행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순수한 독일인들의 제국을 만들고 혈통도 관리하자. 그게 바로 그죠? 순혈주의. 그게 바로 2차 대전이죠. 이때부터는 점점 전쟁의 규모가 한쪽에 쏠리면서 규모가 커져요. 왜냐하면 병력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큰 병력을 움직이려다 보니까 필요한 수송 수단이 뭐냐면 기차예요. 열차예요. 열차. 1차 대전 때는요, 몰트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총참모장을 하면서, 그죠? 유사시 전쟁 계획을 짰는데, 이 전쟁 계획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단계별로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선전포고다, 뭐 단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병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독일의 중심에서, 그죠? 프랑스 전선 쪽으로, 또 러시아 전선 쪽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기차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거 알죠? 퍼트라고. 물류 관리할 때, 차례차례 그 순서를 짜죠, 그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무기도 보내야 되고, 탄약도 식량도 보내야 되고요. 이게 너무나 복잡한 수백만의 병력을 갖다가 그걸 전선에 쫙 배치를 하려면은 이게 그죠? 어떻게 되냐면 시간별로 다 계획이 짜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만약에 뭐 이제 그죠? 도중에 스탑해서 잠시 멈추자. 그럼 그 계획 전체가 다 헝클어져요. 왜냐면 기차가 출발 시간이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죠? 1차 대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전쟁이 벌어지는데 서로 너무 큰 전쟁이다 보니까 연합국 쪽도 프랑스나 영국 쪽도 야, 이거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독일하고 나름 했어요. 그랬는데 독일의 문제가 뭐냐. 한번 발동을 걸면 멈출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지도자의 관계없이 전쟁으로 시작돼 버린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더 좋았더라면은, 그죠? 멈출 수 있었겠죠, 어쩌면. 그죠? 여기서 딜레이 시키면은, 뭐, 요 상태에서 뭐, 지금의 전쟁 계획은 훨씬 더 그러면서 유연성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식의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만이 그 전쟁 시에 물자 동원과 그 군수 계획, 로지스틱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군 있어요, 계획은. 전쟁 시작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시그시 능동 대처해야 돼요. 한국군을 갖다가 개성까지만 보내도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전쟁 시에 민간 차량 징발해서 어쩌고 한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개성 가는 길이 막혔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계획은 다 이제 그때부터는 지휘관의 적이 대처입니다. 개성 가서 이제 물 마시다 보면 막 전부 다 배탈 나고 이제 막 생수 공급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런 병력을 그죠? 외국이나 적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 이제 푸사라 그러는데, 프로젝터라 그러는데, 프로젝션이라 그러는데,
밀어내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이 프로텍션을 지금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안 돼요. 오키나와에 가면 거대한, 그죠? 가솔린 탱크가 있고, 뭐, 그 안에 어마어마한 군수 물자가 있어요. 하와이도 있고, 미국의 사막에도 있고. 그게 다 유사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계획이 짜져 있어요. 해마다 분기, 그걸 조정해요. 이게, 변화 사항을. 우리나라 흔히 미국과 할 때 뭐, 작게 5027 뭐 이런 거 가죠, 그죠? 미국 애들요, 한국과 같이 동원하게 돼 있잖아요. 한국군 안 믿습니다. 6.25 때 미군이 경험이 많아요. 미군 부대가 이렇게 전선에서 이걸 막고 한국군 사단이 연대가 막고 한국군 연대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적이 쳐들어왔어. 다 도망갔어. 적이 이렇게 막 측면 공격해와. 미군 도망가. 캐피 보고. 미국의 작전 계획은요, 한국군의 그걸 믿지 않고 움직이는, 특히 군수 물자 움직임은 안 믿어요, 그거. 왜냐면 능력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중국이 만약에 전쟁하죠, 굉장히 재미날 거라 봐요. 뭐 전승절 행사할 때 비행기 쫙 오고 탱크 움직이죠, 그죠? 전쟁 시에서 그걸 갖다가 막상 쓸만한 위치에 갖다 놓는다는 일이 쉬울 것 같아요. 가다가 타자 탕크 나고, 뭐 나오고, 뭐, 대장이 뭐 사라지고, 뭐, 가지가지 발생합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그죠? 중동 골프 전쟁 때, 그 엄청난 병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바다에 아예 엄청난 물자를 실어 놓은 배를 띄워 놓고 있잖아요. 배를 갖다 용선 계약해갖고. 시작은 독일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죠? 제 1차, 2차에 이게 바로 88년부터 48년까지. 이게 이제 저 세계전쟁이죠. 여기서 실패하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 러시아와 미국이 유럽을 관리하죠. 사실상 유럽은 러시아와 미국의 속국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나토하고 와르사바 조약군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유럽은 이때부터 이제 속국이에요, 전체가. 양강에.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이 좀 계기고, 뭐 이렇게 뭐, 그죠? 가끔씩 막 비협적 나오고 뭐 했지만, 앙탈 수준이고, 유럽은 이때부터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합을 하는 건데, 유럽의 전쟁의 시대는 이로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648에서 시대를 끊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전 유럽사의 시대 보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30년 전쟁의 종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다시 합치는 경우인데, 전 유럽은 1948년으로서 유럽은 없다라고 되는 거죠. 유럽은 끝났다 봐요. 그럼 여기 360년 빼봅시다. 1648, 1588이 되겠죠, 그죠? 이때가 뭐냐면 네덜란드가 독립할 때예요. 이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과 또 평화시의 교섭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외교라 부르는 거예요. 디플로마시라고. 외교. 평화시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고. 그래서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는 전쟁 단위가 커져요. 커지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 갖다 효율적으로 쓰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군수 물자와 장비가 또 커져야겠죠. 그게 산업화예요. 산업화.
전쟁을 말고는 그렇게 엄청난 단위의 그죠 생산과 물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산업화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다루는 학자들 보면 그죠. 이 사람들이 전쟁을 모르고 그냥 글을 써요. 그런 그림자 보고 난 실체라 본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전쟁입니다. 세상은. 세상은 사랑과 투쟁이에요. 사랑과 전쟁인데 전쟁이야말로 진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무기도 그죠. 표준 규격의 무기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전부 철강 기술이 다 탱크 대포 만들라고 나온 거예요. 대포구 깎아서 만드는 거.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산업화라는 것도 다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고, 이 1888에 와서 시작된 게 뭐냐면 제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식민약탈하면서 지네끼리도 한판 뜨자. 이때 그죠. 한쪽이 밀렸더라 그러면 한쪽이 지배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독일이 압도적으로 앞섰더라면은 그러면 전쟁 안 했겠죠. 근데 영국, 프랑스 절대 만만치 않거든요. 러시아도 끼고. 그래서 이게 그죠. 러시아는 결국은 거기서 탈락했지만은 나중에 다시 그죠. 열강으로 돌아오죠. 그죠. 프랑스, 영국 그 나라들이 독일, 이 강국들이 그죠. 최대한 그 군수물자 키우고 산업 키우고 해서 무기 제조 회사 하면은 전부 다 독일 회사, 뭐 영국 회사, 그죠? 프랑스 회사, 네덜란드나 벨기에 회사들. 그거 다 나름의 인류 기술, 그게 오늘날 산업 기술이잖아요. 독일 자동차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폭스바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전투기가 메샤슈미트라고 하는 그 전투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점령한 다음에 항공기 엔진을 못 만들게 했어요. 너네 전쟁하지 마. 그래서 그 엔진 기술을 갖다가 적용한 게 바로 독일 자동차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낮춰서. 엔진 기술이 어디서 왔냐면요. 다 이게 항공기에서 왔어요. 그걸 디그레이드에 적용한 게 자동차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자동차가 지금도 세계 강국이죠. 그죠? 2차 대전 때 일본 전투기 만들던 그 기술이에요. 그걸 이제 평화시에 미국한테 속국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엔진 만드는 기술은요, 이게 상당한 노하우예요. 그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과 그 테스트인데, 독일이나 일본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전쟁 안 하고 엔진 만들죠. 훌륭한 거죠, 진짜. 참 뭐, 엄청 카피하고 훔쳐오고 했겠지만, 아무튼, 예? 세배 왔겠지만은, 어쨌든 그죠? 현대차 엔진을 만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현대차 엔진 만든 건 2000년대 들어와서 일입니다. 그전에는 엔진 그 카피예요. 아직도 현대차 엔진이 아직도 그렇게 뭐 존경받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엔진을 만들잖아요. 중국 엔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강국이 다 옛날에 보면 전쟁을 잘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 꼽살이 낀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드럼통 두들겨서 50년 전에 그죠? 그 차체 만들던 나라가